여보, 오늘도 잘 다녀올게. 매일 아침 빈 공간에 건네는 인사. 남편 민수가 하늘로 떠난 지 벌써 5년. 저는 이서연, 올해 64입니다. 그 후로 제 일상은 색을 잃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침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손을 뻗어봐도 만져지는 건 차가운 이불 뿐이죠. 식탁에 앉아 혼자 아침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도 웃을 일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함께했던 38년의 시간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이제 그가 없는 세상에서 난 그저 혼자 남겨진 반쪽짜리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은 이제 너무 고요하고 텅 비어 있어요. 옷장 한쪽엔 여전히 그의 옷들이 정리되어 있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아들, 딸은 각각 멀리 살며 바빠요. 명절에만 얼굴을 보고 가끔 전화로 엄마 밥은 잘 챙겨 드세요 하고 물어볼 뿐입니다. 그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그 짧은 대화가 끝나면 또다시 찾아오는 고요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날마다 동네 시장에 갔다가 슈퍼에 들렸다가 은행에 잠깐 들렀다가 해도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고작 오후 3시. 창밖으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데 앞으로 7시간을 더 보내야 하는 저녁 시간이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아도 라디오를 켜놓아도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사람의 온기가 없는 공간에서 혼자 앉아 있는 건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옛 직장 동료 미영이가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뭐 해? 나랑 놀러 가자. 어디? 재밌는데. 사람들 많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우리 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이 간다니까. 처음엔 거절했어요. 제가 뭐 춤을 춘다고요? 노래를 부른다고요? 그런 건 젊은 시절에도 안 했는데. 아니, 미영아. 그런 곳 나한테 안 맞아. 난 그냥 집에서 쉴래. 서연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방에만 처박혀 있을 거야? 고리타분하게. 남편 떠난 지가 언젠데? 5년이 지났어. 5년. 이제 좀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그래.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런 시끄러운 곳은 나한테 안 맞아. 한 번만 가보라니까. 안 맞으면 다시는 안 가면 되지 뭐. 딱 한 번만. 응. 내가 저번에 내 이사 도와줬잖아. 그 보답으로 한 번만. 미영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자유여행 클럽이라는 곳이었어요. 자유여행 클럽? 그게 뭔데? 말 그대로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는 거지. 다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편하고 하루 재밌게 놀다가 헤어지면 그만이야. 이상한데 아니지?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 아줌마 아저씨들 우르르 모여서 놀러 가는 거라니까. 낮에는 구경도 하고 밤에는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재밌어. 미영이의 설명을 들어도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평소 집에만 있는 저로서는 하루쯤 밖에 나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토요일 아침 정해진 집합 장소로 향했어요. 미영이가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제 차를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가는 곳이니
불안했거든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중년 남녀가 3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5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조금 더 많아 보였어요. 대부분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남성들은 깔끔한 캐주얼 차림이었죠. 야, 서연아 여기야. 미영이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이미 몇 명의 여성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짙은 화장을 한 모습이었죠. 저는 평범한 블라우스와 면바지를 입고 있어서 순간 위축됐습니다. 얘들아, 이쪽은 내 친구 서연이. 오늘 처음 왔어. 혼자 산지 5년 됐대. 잘 좀 챙겨줘.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이시군요. 걱정 마세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오늘 재미있게 놀아봐요. 그들의 친절한 인사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곧 기사님이 운전석에 올랐고 관광 진행자로 보이는 남자가 마이크를 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자유여행 클럽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거예요. 목적지는 말 그대로 묻지 말고 따라오세요. 자, 버스에 올라타세요. 우리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미영이와 그녀의 친구들은 앞쪽 자리에 앉았고 저는 뒤쪽으로 가서 창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조용히 있고 싶었거든요.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 하루는 모든 걱정 다 잊고 즐겁게 놀아봅시다. 현실은 잠시 잊고 오늘 하루만큼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마음껏 즐겨보세요. 자, 먼저 신나는 음악과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을 가질게요. 트로트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일어나 간단한 자기소개를 춤과 함께 시작했어요. 대부분 이름과 나이, 그리고 오늘 좋은 인연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유 서연아, 너도 나가서 인사해. 미영이가 돌아보며 재촉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됐어. 너나 해. 미영이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곧 자기 차례가 되자 일어나 신나게 춤을 추며 자기 소개를 했어요. 그녀의 밝은 에너지에 버스 안 사람들이 모두 호응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여기 왔을까? 이런 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민수가 하늘에서 본다면 뭐라고 생각할까? 괜히 왔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향했어요. 그도 저처럼 혼자 조용히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옆에는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는데 계속 그를 팔꿈치로 쿡쿡 찌르며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별 반응 없이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그 모습이 저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도 친구에게 끌려온 건가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버스는 2시간쯤 달려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 도착했어요. 다들 내리면서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조용히 미영이를 따라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큰둥하게 버스에서 내려 인증샷만 대충 찍고 금방 돌아왔어요. 사실 관광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몇몇은 아예 내리지도 않고 버스 안에서 계속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서연아, 우리랑 같이 사진 찍으러 갈래?
아니, 난 좀 걸을래. 다리도 좀 펴고 너희끼리 다녀와. 저는 잠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버스에서 내려 조용히 공원을 걸었어요. 다른 관광객들도 있었지만 자유여행 클럽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은 대부분 인증샷만 찍고 빨리 돌아가는 눈치였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버스 뒷자리에 있던 그 남자도 혼자 벤치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좋은 장소를 그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서 늘 가지고 다니는 소설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계속 이곳에 온 것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민수를 떠나보낸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찾는다는 것이 그를 배신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버스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사람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가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앉으셔도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평소라면 혼자 있고 싶다고 했을 텐데 그날따라 누군가와 조용히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벤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여기 조용해서 좋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부드러웠어요. 네. 저도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저기는 너무 시끄러워서. 맞아요. 저도 그런 곳은 잘 못 견디겠더라고요. 침묵이 흘렀고 각자 다시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죠. 혹시 친구에게 끌려오셨나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용기가 났던 건지 그는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저도 그래서요. 표가 나나 봐요. 버스에서부터 좀 눈여겨봤어요. 모두가 즐거워할 때 홀로 창밖을 보시더라고요. 저랑 비슷하게요. 그의 말에 묘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을까요? 전 이서연이라고 해요. 박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잠깐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책을 읽고 그는 작은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위안이 되는 듯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단체로 식당에 모였습니다. 미영이는 새 친구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고 저도 그 테이블로 불렀어요. 하지만 이미 자리가 꽉 차 있었죠. 아, 미안해 서연아. 저기 다른 테이블에 자리 있어. 금방 끝나고 다시 만나자. 저는 빈자리를 찾아 식당을 둘러보았어요. 대부분의 테이블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진우 씨가 보였어요. 그는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기에 조심스럽게 그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여기 자리 있나요? 진우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그렇게 우리는 점심을 함께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관광 자주 오세요?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미영이가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억지로 끌고 왔어요. 당신은요? 저도 세 번째예요. 처음에는 정말 싫었는데 친구가 너무 끈질기게 권해서요. 야, 박진우 평생 혼자 살 거야? 좀 놀아봐. 여기 좋은 아줌마들 많다고. 이러면서요. 그의 솔직한 말투에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날 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오세요? 별로 즐거워 보이지 않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회활동이랄까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더라고요. 여기 오면 시끄럽고 정신없지만 적어도 집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요. 그 말에 무언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결국 그래서 미영이의 권유를 받아들인 거니까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참 많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둘 다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 다 배우자를 잃은 후 적응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죠. 아내가 3년 전에 암으로 떠났어요.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은 5년 전에 갑자기 뇌출혈로 아침에 출근하다 쓰러졌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우 씨는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직도 이야기하면 힘들어요.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의 이해 있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소 아이들에게조차 민수 이야기를 하면 엄마 이제 그만 살아가야지라는 말만 돌아와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게 됐거든요. 하지만 진우 씨는 그 아픔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을 마치고 우리는 함께 리조트 주변을 구경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술을 마시거나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 씨는 퇴직 전에 뭐 하셨어요? 건축가였어요. 지금은 가끔 동네 초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쳐요. 손재주가 좋아서 목공도 취미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단풍나무로 만든 작은 물고기 모양이었습니다. 정교한 솜씨에 감탄했어요. 우와, 정말 예쁘네요. 손재주가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심심할 때 만드는 거죠. 가져가세요. 선물로. 갑작스러운 그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고맙게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이와 친구들이 우리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미 술을 좀 마신 듯 얼굴이 붉었습니다. 어머 서연아 여기서 뭐해? 남자친구 생겼네. 미영이의 큰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고 저와 진우 씨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 그냥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 그래 그렇다고 치자. 어머 박 선생님 맞죠? 김동수 씨 친구 맞아요? 저는 황미영이라고 해요. 서연이 친구예요. 미영이는 진우 씨에게도 말을 걸었고 곧 우리 주변에는 그녀의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끄러운 분위기가 되자 진우 씨는 조금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오후 모임 시간이 다 됐네요. 서연 씨 즐거웠습니다. 그가 자리를 뜨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떠나자 미영이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오호 좋은 사람 만났네. 그래 마음에 들어? 박진우 씨 처음엔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괜찮은 사람이래. 돈도 있고 무슨 소리야?
그냥 잠깐 이야기 나눈 것뿐이야. 그래. 지금은 그렇다고 치자. 근데 눈빛이 달라 보이는데? 오랜만에 눈에 생기가 돌아왔어. 미영이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것이 저에게 작은 활기를 불어넣은 것 같았거든요. 오후 일정은 더 시끄럽고 활기찼어요. 노래방 기계가 있는 방으로 이동해 모두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는 신나게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웠고 사회자는 남녀를 짝지어 듀엣곡을 부르게 했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진우 씨도 멀리 다른 구석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가끔 우리 시선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녁이 되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술이 과하게 취한 사람들은 이제 서로 춤을 추며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커플은 이미 만들어진 듯 했고 사회자는 더 적극적으로 남녀를 이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플 댄스 타임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성분과 한번 춤을 춰보세요. 음악이 나오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짝을 찾기 시작했어요. 미영이는 벌써 키가 큰 남성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이 상황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진우 씨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좀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무 시끄럽고 좀 부담스러워서. 네, 저도 그래요. 이런 분위기는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테라스로 나갔어요. 밤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실내의 소음과 열기를 피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혹시 담배 피우세요? 진우 씨가 물었어요. 아니요. 안 피워요. 저도요. 그냥 밖에 나온 핑계를 찾고 있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며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분은 괜찮을까요? 찾으실 것 같은데. 제가 물었어요. 동수요? 괜찮을 겁니다. 이미 새 친구들 여러 명 사귀었을 거예요. 사교성이 좋아서. 그가 대답했어요. 미영이 친구분도요? 네. 미영이는 어디서든 금방 적응해요. 저랑은 정반대예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사회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민수가 있을 때는 같이 모임에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했지만 혼자가 되니 그런 자리가 더 부담스러워졌거든요. 근데 왜 이런 곳에 나오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불편해 보이는데. 진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집에만 있으면 미치겠더라고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가끔은 벽에 대고 말하는 저를 발견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 마음속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놀랐어요. 민수 사진에 대고 말하고 없는 사람한테 밥 먹었어? 라고 묻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 내 아픔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위로였어요. 서연 씨,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도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곳 말고. 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실내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고 진우 씨의 친구 동수 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야, 박진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동수 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시 나만 빼놓고 둘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구나. 동수야, 너 취했어. 숙소로 들어가자. 진우 씨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동수 씨는 계속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저는 어색함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진우 씨는 동수 씨를 부축해 숙소로 데려갔고 저도 그 틈에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와의 대화, 그가 건넨 작은 나무 조각, 그리고 마지막 그의 제안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 올랐어요. 진우 씨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일 때문인지 왠지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영이는 숙취 때문에 버스에서 계속 잠만 잤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헤어질 때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서연 씨, 어젯밤에 약속한 거 아직 마음에 있으신가요? 네. 하지만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진우 씨 생각이 났어요. 그가 준 작은 나무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민수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며칠 후 진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을 때 묻지마 관광에서와는 또 다른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여기 조용해서 좋네요. 네. 시끄러운 곳보다 이런 데가 저희한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진우 씨는 건축가로 일하며 많은 건물을 설계했다고 했고, 은퇴 후에는 목공을 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다고 했어요. 제가 만든 의자나 책장을 누군가 사용하는 걸 보면 뿌듯해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죠. 멋져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부러워요. 서연 씨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았는데 민수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일찍 그만뒀죠.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진우 씨는 세심하고 배려 깊었고 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 갈등도 커졌어요. 어느 날 딸 혜진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좀 달라 보이세요. 뭐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순간 당황했지만 딸에게 진우 씨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엄마가 새로운 분을 만나고 있어. 네, 정말요? 혜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진우 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더니 혜진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혜진아, 엄마도 많이 고민했어. 하지만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신다면 엄마가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누군가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실 것 같아. 그런데 이 나이에 새로운 연애를 하신다는 게 연애라기보다는 좋은 친구 같은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혜진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혹시 그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시죠?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도 많다던데. 딸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제 판단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요. 혜진아, 엄마가 그 정도 판단력은 있어. 진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며칠 후에는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진이가 이야기했나 봅니다. 어머니, 정말 새로운 분을 만나고 계세요? 응, 좋은 분이야. 어머니 나이에 그런 게 필요하세요? 아들의 말이 더 직설적이었어요. 준호야, 엄마도 외로워.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아. 그러면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굳이 모르는 남자가 아니야. 엄마가 직접 만나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귀는 거야. 자녀들의 반대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진우 씨와의 만남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했거든요. 어느 날 진우 씨가 제안했어요. 서연 씨, 제 아들을 만나보시겠어요? 서울에 출장 와서 시간이 된다는데 저희 아이들은 아직 좀 괜찮아요. 천천히 하죠. 제 아들만이라도 먼저 만나보세요. 진우 씨의 아들 민석 씨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활기가 넘치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민석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진우 씨 쪽에서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아이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어요. 특히 어느 날 혜진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엄마가 남자친구 생겼다고. 그게 뭐 어때서? 창피해요. 친구들 엄마 중에 이런 분 한 분도 없어요. 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제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혜진아, 엄마 인생은 엄마가 사는 거야. 남들 시선 신경 쓰느라 혼자 외롭게 살 수는 없어. 한편 진우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연 씨,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요?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요? 주변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소리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남들이 뭐라고 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압박이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미영이까지도 걱정된다는 말을 했어요. 서연아,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미영아, 처음에 나보고 나오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그때는 그냥 놀자는 거였지. 진짜 사귀라는 건 아니었어. 친구마저 이런 식으로 말하니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진우 씨와 저는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가진 거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반대하는데 계속 진행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진우 씨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진우 씨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진우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연락하고 싶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진우 씨는
많이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 씨,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저도요. 하지만 결론은 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한데 왜 남들 눈치를 봐야 하죠?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만나요. 숨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더 자주 만나고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했어요. 영화도 보고 미술관도 가고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진우 씨도 저를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저도 몇몇 친한 이웃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좋은 일이네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부럽습니다. 저도 좋은 분 만나고 싶어요. 그런 반응들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됐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제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특히 혜진이가 먼저 변했습니다. 엄마, 진우 아저씨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네.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어떤 분인지 궁금해져서요. 처음 만남은 어색했지만 진우 씨의 진중하고 따뜻한 성격에 혜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엄마, 진우 아저씨 괜찮으신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딸의 인정을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 준호도 결국 진우 씨를 만났고 어머니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주변의 인정을 받으며 더욱 자연스러운 관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진우 씨는 제 집에 선반도 만들어주고 부엌 수도도 고쳐주었어요. 저는 그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안정되었어요. 진우 씨는 이제 제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저 역시 그에게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서연 씨,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함께 살자는 건 결혼하자는 뜻인가요? 꼭 법적인 결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서요. 그의 솔직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것에 불안함을 더 크게 느꼈고, 진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으니까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같이 살기 전에 천천히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동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진우 씨의 집이 더 넓고 교통도 편리해서 그곳을 중심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서히 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수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진우 씨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서연 씨를 위해 만들었어요. 그가 보여준 것은 제 취향에 맞춘 아름다운 화장대였어요. 단단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작품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만드셨어요? 몇 달 동안 틈틈이 작업했어요. 서연 씨를 생각하며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수가 떠난 후 이렇게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진우 씨의 집으로 이사한 후 우리의 일상은 더욱 행복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커피 향이 나고 잘 주무셨어요? 라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맛있는 아침을 준비하고 그는 집안 곳곳을 고쳐주며 더욱 살기 좋게 만들어 주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진우 씨의 제안으로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주 2회 책 읽어주기 봉사를 했어요. 우리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으시네요.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 진우 씨가 한 말이에요. 맞아요. 80대, 90대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책을 읽어드리고 때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시간이 의미 있었어요. 서연 씨가 읽어주는 소설이 정말 좋아요.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 복지관의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고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제 아내도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서연 씨를 보면 가끔 그 목소리가 생각나요. 진우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가 아내를 추억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인정하고 존중했으니까요. 요즘도 가끔 미영이나 진우 씨 친구 동수 씨가 전화를 해요. 서연아, 이번 주 자유여행 클럽 간다는데 같이 갈래? 옛날 생각도 나고 말이야. 그럼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고마워, 미영아. 하지만 이제 난 더 이상 묻지 말고 따라가는 여행이 아니라 알고 가는 여행을 하고 있어. 진우 씨에게 전화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고맙지만 우리는 이제 계획된 여행을 함께 하고 있어. 지금 돌이켜보면 그 불편했던 자유여행 클럽이 저에게 인생의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게 해줬다는 게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참여할 때마다 불편했지만 그곳에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운명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누구든 인생의 황혼기에도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진우 씨와 저는 함께 부산에 사는 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진우 씨의 진중하고 따뜻한 성품을 보고 마음을 열었어요. 어머니, 진우 아저씨 정말 괜찮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기쁩니다. 아들의 축복을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진우 씨의 자녀들도 이제는 저를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캐나다에 사는 딸 은주 씨는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고 아들 민석 씨는 가끔 집에 놀러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해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서연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진우 씨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뿌듯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약속했어요. 남은 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그 약속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 저의 하루는 색깔로 가득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진우 씨가 정성껏 내려준 커피 향이 나고 오늘은 뭘 하며 지낼까? 라는 행복한 고민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서 요리를 하며 웃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산책을 해요.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이 가장 평화롭고 행복해요. 5년 전 민수를 떠나보내고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진짜 의미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외로움에 지쳐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모든 만남이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진심을 가진 사람은 분명 어딘가에 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운명이라는 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사랑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렵다고 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합니다. 저와 진우 씨가 그 증거예요. 가장 예상치 못했던 자유여행 클럽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 이야기. 이제는 서로 없으면 안 될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